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캄보디아 관련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온라인 취업 사기에 연루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은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7월과 8월 캄보디아 측에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혐의자 60여 명을 한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격리시키고 국내 송환 후 조사를 통해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 사망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관세 협상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한미 양국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경제 라인이 미국 워싱턴에 총출동하면서 관세와 외환 시장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워싱턴 DC 상무부를 방문했는데 이제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측은 미국의 선불 투자 요구가 외환 시장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IMF 회의 참석차 방미해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며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관련 부처들 간의 소통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과 다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재산 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파기 환송 판결 직후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뉴스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번 출장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매장 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의 매장 내 취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냄새가 강하지 않은 일부 음식에 한해 허용해왔던 방침에서 완전히 선회한 것입니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커피를 넘어선 문화 공간이라는 철학 아래 그간 고객 편의를 위해 향이 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취식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커피 주문 없이 외부 음식만 먹거나 떡볶이와 튀김 등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문제로 매장이 쾌적하지 못해 다른 고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로보월드 2025 행사에서 AI 로봇 시스템 공개 소식입니다. T-로보틱스는 로보월드 2025 기자간담회에서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연동한 AI 기반 디스플레이, 장비 이동 공정용 로봇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T-로보틱스 관계자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로보월드 2025에서 AI 로봇 시스템을 비롯해 반도체 및 광학 부품, 클린룸 공정 특화 픽앤플레이스 작업용 AMR과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무인 지게차 등 스마트 제조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자동화 솔루션과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88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나라 살림 적자가 88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96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이 본격화된 영향입니다. 이는 2차 추경 예산 집행의 영향이며 연간 적자 규모는 약 111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총 수입은 431조 7천억 원으로 총 지출은 485조 4천억 원으로 통합 재정 수지는 53조 7천억 원 적자인 것입니다. IMF는 2029년 전 세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
194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출 연체가 최고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연체율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 5,660억 원으로 전체 나이대 중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0.41%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이 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청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 취업 기회 확대와 금융교육 강화,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의 11호 대책으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제한, 세금 강화, 실거주 의무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구리, 오산, 김포, 남양주, 부천, 화성 등 비규제 지역은 실수요자 유입으로 강세가 예상됩니다. 구리와 화성 등지에서는 실거래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비규제 지역의 신축 분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식입니다. 의정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업무대행사 교체와 임원 재선임, 소송 추진 등 주요 안건 12건을 모두 가결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총회에서 전 업무대행사는 사무소 위조, 배임 횡령 등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신규 업무대행사로는 한다 종합건설 자회사인 주식회사 MIENC가 선정됐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임원 교체와 불법행위 조합원 6명 제명, 설계업체 하우드 및 서희건설과의 약정해지 안건도 모두 찬성 다수로 통과됐고 전 대행사와 전 추진위원장, 업무 방해자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 추진이 의결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차이반도 가결해 조합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업무대행사인 MIENC는 2026년 봄까지 사업부지 90% 이상을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2031년 준공이 목표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분양 소식입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주거단지를 공급합니다. 포스코 ENC는 오산 세교 2지구에 아파트 897세대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포함한 더샵 오산역 아크시트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선보이며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GS건설은 안양 상록지구에 안양자이 헤리티온 1716가구를 공급하며 명학역 역세권과 교육시설 인접 입지를 갖췄습니다. 대우건설은 김포 풍무 역세권에 푸르지오 더 마크 1524세대를 공급하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된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중흥토건은 구리 딸기원 2지구에 힐더풀에 1096세대를 분양 중이며 이 중 637세대가 일반 분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주민 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며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갈등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연합회가 협력해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역 소개로 담양군 소식입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2년 연속 군 단위 전국 1위, 전남 1위를 달성하며 총 45억 원대의 모금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답례품 중심이 아닌 담당 부서의 전략적 기획과 실행력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부자 예우, 답례품 품질, 기금 투명성 등을 강조하며 2023년 22억 원, 2024년 23억 원을 모금했고 31%의 기부자가 2년 연속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160여 개의 답례품을 등록하고 지역복지에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환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담양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1위 비결은 제도 운영에 있어 조직 역량과 지역성, 기부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